1급지나 상급지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조금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고점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고점이냐 아니냐를 제가 판단하는 방법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시선이 어디냐면 내가 사고 싶은 그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이제 하필이면 급지가 좋은 남천자이단 말이죠. 그러면 자, 남천자이를 보면 34평을 보겠습니다. 33평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가 또 보고 그다음에 이 차트를 보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트럼프 월드 센텀 1 봅시다. 자, 트럼프 월드 센텀 요런 거를 본다든지 이러면 이제 트월센이 17억 찍었다가 쭉 빠졌다가 한 12억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16억까지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한 90% 육박하다 보니까 90% 이상 찍다 보니까 또 내가 산다면 이제 하락장 꼭지 잡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은 급지마다 지금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턴을 해서 이렇게 갈 때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1급,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가 있으면 당연히 상급지부터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지부터 반등을 하는데 요때 하필이면 나는 상급지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꼭지가 아닐까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단일 아파트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리치고를 보면서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10년치의 소득 대비 저평가를 보고 요게 빨간불이 이제 이걸 전 고점을 넘어섰다. 전 고점에 다 와간다. 이거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따지자면 사실 이제 요 때가 전 고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요 부분 오는 요 때를 조심하시긴 했었어야 돼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유동성장이 펼쳐졌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또 어쨌든 돈이 풀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점점 올라가고 요 시기가 온다. 요 언저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3분의 1 정도가 적정 가격입니다. 그러다가 2.5배까지 간 다음에 갈 때도 있고요. 혹은 4배까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있고 부산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 대 대장을 우선 봐야 돼요. 그래서 서울 대비 부산이 3배가 보통인데 만약에 2.5배까지 갔다. 이러면 이제 부산이 고평가거나 서울이 저평가입니다. 근데 4배까지 갔다. 그러면 부산이 싼 겁니다. 서울 대장 아파트 하나 팔아서 부산 대장을 4개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산이 저평가거나 서울이 고평가입니다. 근데 지금은 3배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보면 가격 순위에서 자 9평을 찍고요. 올해 정도만 봅시다. 아니면 최근 1년 해가지고 24년 9월이니까 한 9월부터 10월부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서울의 9평 대장이 72억이단 말이죠. 근데 부산은 얼마냐? 16억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배수를 계산해 보면 되죠. 72억 나누기 16억 72 나누기 16억 이러면 4.5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산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남천 서밋도 분양가 산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부산을 보고 부산을 보기 때문에 부산에서 부산을 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자 많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72억이었습니다. 서울 대장이 나누기 34평 하면 평당가가 2억 천이에요. 그러면 자 나누기 그 다음에 34평이 2억 천이었고 나누기 3을 하면 자 평당 7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부산은 결국에 평당 7천까지는 받아줄 거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6, 7천대 분양도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만약에 고가 아파트를 부산의 대장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이런 식으로 분양가 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부산은 평균 3배고 2.5배까지 가면 부산이 고평가, 서울이 저평가, 4배가 넘어가면 부산이 저평가고 서울이 고평가다. 그 다음에 PIR 지수를 보면서 이제 10년 평균을 보면서 위엔지, 아래인지, 녹색불인지, 빨간불인지. 특히 빨간불인데도 항상 이제 고평가가 되고 나면 그래도 항상 더 달리거든요.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아닌지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시세 흐름 같은 것도 보면 좋겠죠. 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한 10년치 흐름도 보고 그리고 3년, 1년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는 또 나아가서는 전세가의 흐름을 또 잘 봐야 됩니다. 매매보다도 전세가 흐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세가의 흐름은 무엇을 따라가냐? 입주 물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주 물량을 보시고 다음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매매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자, 부산을 보면 이제 향후 입주 물량이 작아요. 그래서 16,000세대가 필요한데 현재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태고 이게 16,000세대가 적정이죠. 요게 24,000세대 정도 입주 물량이 나온다. 그때는 미리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러다가 32,000세대가 넘어간다. 요때는 웬만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부산 시장을 진단해보고 내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부산은 입주 물량 적죠. 전세가 오르고 있죠. 그 다음 아직까지 저평가죠. 그러면 부산은 아직은 고점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고점을 논하기도 좀 어렵죠. 저는 이제 부산 시장은 어디로 봐지냐면 바닥을 이제 지나가는 단계. 아직 무릎도 안 왔다. 그리고 이제 발목 정도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부산 시장을 보면. 근데 일부 급지가 많이 오른 아파트가 있다면, 급지가 좋은 지역이 많이 올랐다면 일부 쉬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선행지표로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단지 한 개를 보고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어디 아파트를 보러 갔더니 가격을 깎으려고 시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불장이라고 쪼까 보냈다 하더라고요. 불장이니까 깎을 것 같으면 나가세요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단지는 특히 몇몇 지역의 몇몇 단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부산이 불장인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런 데이터가 발전하기 전에는 어땠냐면 저는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들어가서 물어보는 게 당연시되고 생활화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다 보면 이제 초보분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요.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너무 맹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해라는 아닌데 너무 맹신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자, A라는 부동산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럽니다. 요새 거래가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급 지역을 갔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없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동산이 마케팅을 좀 잘 못한다든지 영업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없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물어보고 시세 파악을 할 때는 최소 3군데 이상을 들어가라가 이제 부동산 입문할 때 처음 배우는 게 이거단 말이죠. 최소 3군데 이상 물어봐라. 이게 이제 첫 입문 때인데 그런데 이제 계속 부동산을 보다 보면 내가 매번 부동산에 물어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모든 아파트를 매번 물어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역량, 한 소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나의 투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안 맞는 거죠. 혹은 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보다는 3명이 더 좋은 데이터가 될 거고 3명보다는 30명이 더 좋은 데이터가 될 거고 30명보다는 300명이 더 좋은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거래량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저희 부동산만 하더라도 저희 캠프 부동산 스쿨의 이제 교육부와 중개사업부 이 직원을 합치면 한 8분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에서만 한 6명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떨 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저도 투자자에서 부동산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럴 때 점점 이제 상승장 직전에는 이런 현상이 있구나. 그리고 하락장 직전에는 이런 현상이 있구나. 그런 현상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가 뭐냐면 바로 거래량입니다. 제가 많은 브리핑도 해보고 많은 상담도 해보고 투자도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게 사는 사람은 항상 싸게 사고 싶어 하고 파는 사람은 항상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접점이 맞아지면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자, 같은 아파트라도 매물이 만약에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1번부터 쭉쭉쭉쭉 2번, 3번 이렇게 10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누구나 사는 사람은 제일 좋은 걸 사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제 좋은 거를 싸게 사고 싶죠. 근데 이 물건이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2번이 1번이 되는 거예요. 2번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3번, 4번 이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3번쯤 되면 어떠냐면 1번 정도의 가치가 올라서 나오는데 이거를 웃돈 주고 사거나 조금 더 돈을 더 주고 사거나 아니면은 나는 3등급 가치를 어쩔 수 없이 제값 주고 사거나 이래 되거든요. 근데 요때 누군가는 돈을 좀 더 줘서 1급 아파트를 또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직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거래량이 선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치고를 보시면 이제 이 거래량이 나오는데 거래량은 보통 이제 10년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보자. 거래량 10년 평균을 보면 여러분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키우겠습니다. 자, 부산은 10년 평균 3,250건이 평균 거래량이고요. 3,250건을 처음 넘어가는 요런 단계 있죠. 3,250건이 있는데 이 과거가 안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요럴 때 있잖아요. 요런 단계. 처음으로 거래량이 3,250건을 넘기는 그러니까 10년 평균을 넘기는 이때가 뭐냐면 대부분 이 시장에서 무릎 신호예요. 무릎 신호.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은 이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나는 약간 이제 2급지, 3급지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요 무릎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무릎 신호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 무릎 신호는 뭐냐면 이미 바닥을 찍고 일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급지가 좋은 아파트라든지 2급지에서도 대장 아파트라든지 3급지에서도 대장 아파트. 그러니까 부산으로 따지면 해수는 이미 좀 거래가 됐고 동래구나 남구, 부산 진구의 대장급들도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서 평균을 넘어간 겁니다. 평균을 넘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릎 신호고 그러면 나는 이제 각 지역의 대장급을 사고 싶다든지 부산시의 대장 입지를 사고 싶다. 이러면 무릎보다 좀 아래 한 발목 신호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발목 신호가 이제 보통 어떠냐면 요거의 한 60% 정도 되는 게 한 2,000건 정도 되겠죠. 2,000건 정도 딱 되면 이제는 폭락의 위기는 조금 지나갔고 이제 요때 무릎 정도 되겠다. 그러면서 시세의 흐름을 같이 보는 거예요. 시세의 흐름이. 이제 하락률이 이제 요거도 한 5년치를 보면 요때는 가파르잖아요. 누가 봐도 하락이 가파른데 이후부터는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거의 횡보장이라고 하죠. 요때부터는. 요 횡보장이 오면서 하락률이 둔화되면서 입주 물량이 작고 거래량이 한 2,000건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이제 대장 아파트를 진입해도 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 말고도 제가 완전히 바닥을 잡는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이라든지 또 저희가 강의 때 또 알려드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오늘 너무 지름다까지 못하니까 오늘은 1급지의 약간 바닥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나는 보수적이다. 그러면 보수적이다면 이렇게 평균을 넘어가는 부산시 거래건이 3,250건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무릎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급지 좋은데 아파트를 사고 싶어. 혹은 이제 2급지, 3급지 그러니까 동래구, 남구, 진구라도 그 중에서 대장급 아파트를 사고 싶어. 이러면 이제 한 2,000건 정도 되는 거를 보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을 보니까 최근 이제
8월달 이제 지금 9월달이거든요. 실거래 신고가 한 달 안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7월달은 마무리가 됐고요. 7월달 계약은 마무리가 됐고 8월달은 이제 마무리가 얼쭉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8월달 또 보면 거래량이 2,000건 넘었어요. 9월달 또 거래량 좋았고 부산이 6월달, 7월달 거래량 둘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8월달까지도 거래가 나쁘지 않아요. 이제 9월달도 이제 나와야 되는데 9월은 이제 10월, 11월 초 이렇게 돼야 이제 완전히 거래량이 나오겠죠. 어쨌든 8월달은 또 뭐냐? 7월달, 8월달은 여름 비수기입니다. 이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3,000건이 넘어가야 이제 평균 이상이지만 요 정도는 그래도 지금 대출 규제도 있고 취득세, 종부세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괜찮은 거래량이 나왔다. 사실 꽤 많이 나온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점일지 아닐지 보는 방법하고 선행지표 보는 방법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 알람을 하셔야지 이게 라이브가 뜨면 바로 알람이 옵니다. 이제 고대장 용소장에 구해줘 아파트 하면 지금 220만 원이 아니라 55만 원인데 여기 어떤 아파트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파트 필요한 상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단지 픽 해드리고, 현장 답사 같이 가드리고요. 다음 계약까지 다 도와드립니다. 요게 그냥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 맞춤형입니다. 네. 맞춤형. 네. 그래서 보면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럼요. 에너지가 뺏깁니까? 고민도 되고. 네. 우선은 내 자산에 맞게끔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맞을까? 그전에는 지금 사는 게 맞을까? 파는 게 맞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걸 사야 될지도 궁금하고, 어디 지역을 사야 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나서 동호수별로, 단지별로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게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가격일까? 더 가성비가 좋은 걸까? 또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대출 문제 이런 것도 풀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사, 그럼요. 법무비도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대출에 따라서 은행을 끼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우리 용 소장님이 법무비 최저가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이 가격 훨씬 뽑을 겁니다. 뽑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원스톱으로 다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해놓고 지금 6개월째 지금 못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뭐 내 집이 팔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돈이 이때 나온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그 다 이유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맞춰서 저희가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종합 자산 관리나 이런 아파트 매도 매수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링크를 여기 올려놓겠습니다.